요즘에 뭐 코스피가 최고치다, 3700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식을 사라고 한다든가, 주식시장에서 있던 것을 코인시장으로 끌고 와서 코인이 지금 Y코프 패턴을 봤을 때 저점이니까 다시 뜰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들이 맞을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반기 재테크 수단 1위는 국내 주식이다. 코스피가 15%나 올랐다.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 요만큼 올랐고, 금 요만큼 올랐고, 단지 상반기 뿐입니다. 달러 이만큼 올랐고, 채권은 떨어졌고, 예금은 뭐 요만큼. 제일 많이 오른 코스피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뭐 살아나면서 증시가 호조를 보였고, 3300선 돌파하는 신기록 썼고, 14.94% 올랐으니까 코스피 사세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00 간다고 하죠. 20만 카카오, 10만 전자 얘기 또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그러면서 기대감 뿜뿜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10만 전자 달성은 힘들다는 게 중론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세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매번. 특히 아까 예금이랑 비교했었죠. 예금은 0.63% 올랐는데 코스피는 15% 올랐으니까 주식이 남는 거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 방송에서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주식하는 사람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시장 무조건 오르는데, 그런 뭐 이론으로 하면서 되게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 특히 뒤늦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해라, 저금리니까 빚내서 비투해라 한 사람들 어떻게 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 어때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돈 번 게 아니죠. 동학개미들 어때요? 코스피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 이게 핵심이죠. 자, 코스피가 올랐으면 개인이 번다가 아니라 코스피에 들어온 모든 투자자들이 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코스피에 온 투자자들은 대표적으로 개미도 있고 외국인, 기관. 근데 보통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벌어갔죠. 그리고 기관, 개미, 이 순이죠 보통. 그래서 분명히 15% 올랐다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은 카카오랑 NC소프트, 대한전선 요거 3개 빼고 다 떨어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70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595개의 종목이 하락했다. 14번이나 최고치를 깼지만 개미들은 손실을 입고 있다. 개미가 산 종목들 수익률만 봐도 그렇고, 또 요게 거래 수수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자 나가는 거, 요런 것까지 다 생각해봤을 때 비투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개미들이 지금 돈 벌 때도 하는데 금리도 조만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맨날 수익률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네 이게 아니라 개미들 수익률을 봤을 때는 늘 좋지 않았다. 왜? 가자 하는 거에 잘 낚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기업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을 보지 않고 지수만 보고서 아 저평가네 가자, 그러다가 빚내서 사고, 그래서 몇 번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 돈 되게 쉽게 버네? 더 많은 빚을 내서 또 사고, 거기서 이익 보면 더 많은 빚을 내서 또 사고, 그러다가 9승 1패만 해도 간다. 개미들이 하는 비투는 개미 신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또 반대로 이제 하락 배팅 하고 있대요. 고버스 탔다 364억 원, 엄청 많이 탄 거 아니에요. 개인은 하락에, 기관은 또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상승하니까 주식 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일 최고 찍는데 고버스 배팅, 항상 타이밍이 늦다는 거죠. 떨어질 때는 막 사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고버스 배팅하고, 이런 식으로 당한다. 정보가 없으니까. 저번에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떨어질 거야 하고 고버스 배팅하다가 안 떨어져서 손절하고 사면은 그때 떨어지죠. 그래서 인생 한방 하는데, 인생 한방 하면 안 돼요. 지금 집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테크를 해야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줌에 있어서 뭐 지금이 가장 좋은 장이라느니, 무조건 뭐 오를 수밖에 없다느니, 돈이 많이 풀려서 뭐 그렇다느니,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재테크는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돈 버는데 남들 정보만 믿고 들어가서 하느냐, 좋은 정보를 얼마나 알려주느냐. 지금은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뭘로 하고 있어요? 도박으로 하고 있다, 도박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얘네는 되게 위험하다. 왜 위험해요? 유동성 플러스 심리,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냅두더라도 가치가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해야지 막 도박처럼 저거는 봤더니 저평가야, 그러니까 내가 한 3원 페어 들고 있는데 올인하는 거야. 봤더니 상대방은 저평가는 맞았는데 4원 페어 정도 가지고 있었다든지,
우린 다 날리는 거죠.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 다음에 저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걸 안 보고 코스피 찍는다 뭐라도 사세요. 근데 잘 모르니까 안전주라고 얘기하는 거 산다든가, 아니면 인생 한방이라고 막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거 하다가 당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률은 G20 중에서 7번째예요. 미국의 주요 S&P랑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더 높다고 그러죠. 돈은 미국이 더 풀었어요. 비율적으로 봐도 훨씬 많이 풀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더 올랐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개미들을 심리 조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 돈을 못 벌고 있더라. 근데 지금 유동성 빠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동성 더 많이 푼 나라에서보다 더 올랐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무조건 3,700 간다, 가자,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코인 볼까요? 코인 상승 반전 성공했답니다. 중국발 충격 되살아나면서 이틀 떨어졌는데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뭐 상승 반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6월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와이코프 이론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주식시장이나 통용하던 건데 뭔 소린가 했더니 와이코프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대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할 것도 없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는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하락한다. 일단은 저점인 건 둘째치고, 첫 번째, 코인이 계속 수요가 많을 장이냐,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왜 빠졌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빠졌죠. 근데 그 수요가 오를 만큼 올라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빠졌냐? 그게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각국의 규제 때문이죠. 플러스로 세계적인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경고하고 있고, 세계은행이나 바젤위원회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졌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예전엔 코인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거기다가 문제는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멈춘 이유가 안 팔고 버티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못 파는 경우가 많죠. 못 파는 유동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하다 멈추는 영향이 있다.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왜? 거래소가 폐쇄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놨는데 뭐 하드를 날려버렸다든가, 몇천억짜리,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런 유동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매직 기간, 뭐 원인,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분산 시기, 하락 추세, 뭐 이거는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거래량이 조화를 이룰 때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과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2017년처럼 올랐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중국으로 시작된 비트코인 견제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유동성 감소 시장, 인플레이션 경고 나왔죠. 요 두 가지가 겹쳐서 떨어진 거다. 그렇다면은 오른다고 해서 과거처럼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와이코프 이론 맞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구간이 아니라,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 구간 아니에요 지금? 설마 요거 오른 거 가지고 혹은 요거 오른 거 가지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데,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점 추세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한번 저점 추세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게 아니죠. 여기쯤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지. 여기가 여기쯤 될 테고. 그럼 아직도 한 번 이게 더 남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너무 긍정적인 전망 아니냐?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위험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심각한 변수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기가 더 쉽다. 자, 전망은 엇갈렸는데 이어진다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단기적으로 뜬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죠. 이분도 뭐라 그래요? 다음 저지선은 2만 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도 다음 저항선은 2만 5천 달러예요. 아직 좀 남았다는 거죠. 오른다고 한 사람도 일단 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다는 건데, 뭐 벌써부터 저점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냐. 거기다가 더 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6월과 7월 두 달간 주식을 대규모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대규모 매각이라는 거는 코인에 영향 줄 수 있는 주식이 매각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투자를 늘렸다가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빼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 추가로 비트코인 사세요도 안 된다. 지금 원금 다 날렸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유동성 빠지고 있는 추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자, 도박장 가보면은 딜러가 있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돈 벌어가지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죠. 왜? 엄청나게 그 안에서 막 법에 따라서 무조건 딜러는 룰렛을 처음 던져보는 사람이 해야만 하고 카지노 도박은 무조건 확률대로 가가지고 정당하게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있어요? 비트코인 마찬가지죠. 법안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었고 거기서 뭐 어두운 검은 돈 돌고 제대로 된 거 없다. 이제 와서 신용등급 매기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은 AA 플러스니 이더리움은 AA니 코인 중에서 신용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서 이제 와서 등급 매기고 있고 이제 와서 규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와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완전 도박이었다. 그런데 코인 하면 돈 엄청 번다. 이런 말들 하니까 영끌하고 대출했는데 날렸어요. 그래서 신용으로 3,500만원 다 잃었는데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안 돼. 아니죠.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빚이 무서운 걸 알아야죠. 지금 심지어는 2030 겨냥한 부채 폭탄 터진다. 그러니까 2030 부채가 위험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번? 비투해라, 영끌해라, 인생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거뿐이다. 집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 그래놓고서 벼락거지 탈출하려고 이게 죄네요. 쉽게 얘기합시다. 부동산 이야기할 때 내 집인데 내 맘대로 전세금도 못 올리냐 이 난리 치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줬는데 맘대로 이자도 못 올려요? 돈 쉽게 벌려는 그 마음 자체가 죄죠. 벼락거지 탈출하려고 영끌 비투한 게 추세를 보고 했냐 뭘 했냐 그게 아니죠. 무조건 오른다. 빚내서라도 살아. 영끌 비투한 2030이 죄가 아니라 그걸 유도한 언론들이 죄 아니에요? 왜 언론들은 니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래? 니들이 죄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한 게 문제죠.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론 뭐예요? 주식 코스피는 오르는데 손실이 생긴다. 개미들은. 왜? 도박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코인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도박이죠.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주식이랑 비교해서 무슨 와이코프 이론이니 뭐니 하고 있고 지금이 저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면 뭐하냐. 유도하는 것일 뿐이지. 코인 넣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줘야지 돈 더 버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부동산은 실체라도 있는데 코인은 실체도 없다. 자, 결국 비투는 뭐예요? 패가 망신이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위험해진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